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총 104% 오른 종목 5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9월 5일 일요일날 업로드한 영상에서 뽑았던 종목들이고요. 종목들을 이렇게 좀 뽑아놨습니다. 이 안에서 시세가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땡땡땡 뉴스 혹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차트를 만들어 둔다 라는 내용인데, 땡땡땡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유 종목 리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주로 이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9월달에 89% 상승 종목 탑 7 해가지고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 매번 이렇게 해서 하루 단위로 해서 한 3개의 종목씩 뽑아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넣고 매매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는 이 관심 종목은 지금 당장에 보진 않고, 이거는 일요일날 올라가는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석 전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전에 꼭 사야 할 종목들 한번 또 뽑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먼저 아지텍 W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아지텍 W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을 그때 봐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 9월 3일날 차트 여기 5,540원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매수가 자체는 한 5,500원, 이런 5,400원 이런 구간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종목 자체는 이제 바로 상승을 하면서 매수는 안 됐거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 이 종목을 뭐 매수가 안 됐다 치더라도 봤던 이유는, 얘가 이제 재료가 뭔지부터 보면은 이 큐라티스 코로나19 백신 국내 임상 1상 승인 소식에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 결국에는 이게 재료가 그 상승을 할 만한 재료였고, 또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의 자금력이나 그런 힘들이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큐라티스 저걸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이때 이 종목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변곡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양봉이었습니다. 이 양봉, 상한가 만드는 양봉이었는데, 왜냐? 주가라는 게 앞에서 상승하고 떨어지고 다시 상승하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하락을 할 때 벌써 바닥 대비해서 3,000원이죠. 이 3,000원보다 6,800원이면은 한 달 새에 100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 100배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도, 그러니까 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21선을 깨버렸습니다. 근데 깬 상태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아예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한가,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보통의 종목들은 이렇게 힘없이 빠지는 게 많은데, 근데 얘가 갑자기 이런 양봉을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봉을 보고서 다음날에도 매수를 했었는데, 안타를 좀 했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또 사고, 떨어질 때 사가지고 팔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시간에인가 이런 데서 또 팔았거든요. 5분봉으로 보면은 이 앞에서 여기 샀다가 장중에 팔고,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에서 얘가 한번 시세를 더 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던 건데, 그러다가 얘도 똑같습니다. 상승을 이렇게 해놨으면은 여기서 큰 의미가 없으면은 다시 떨어져야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21선 노란색 선이 21선 위에서 주가가 뭔가 매집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윗꼬리 달리고 했던 모습.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뽑았냐? 이 9월 3일날 이때 뽑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뽑았을 때의 모습 자체가 앞에서부터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런 저점을 만들면서 박스권, 저점을 만들고 이런 박스권, 저점을 안 깨는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이거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관심 종목을 뽑아가지고 종목들이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털리는 구간이 이런 높은 구간, 시세가 벌써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항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런 낮은 구간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리뷰 영상을 좀 찍고요. 그다음에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도 이게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1차 매수밖에 되진 않았지만 여긴데, 얘도 언제 뽑았냐? 이때 이 음봉 나올 때 뽑았습니다. 이 금요일날 이 차트 여기까지만 보고 이 종목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서. 이거는 옛날에 적어놓은 거라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뽑았을 때가 이런 음봉이 나오는 이 상태에서 종목을 찾아가지고, 왜 이 종목을 또 찾았었냐? 일단 상승하기 전에 모습을 잠깐 보면은, 이게 키우니까 안 되네요. 잠깐만요. 얘도 이런 전고점 구간 여기를 넘어주면은 제가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이 왜 중요했냐면은 상승하고서 빠지고 상승하고서 빠지고 상승하고서 빠지고 했던 저항이 여러 번 부딪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일봉상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이거 한번 떨어질 때 사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런 날에 이제 매수가 됐어요. 여기 오른쪽에 30분봉 차트를 보면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1차 매수했고 2차 매수가 아깝게 되진 않았지만, 그럼 오늘 보면은 결국 이런 구간, 잠잠한 구간,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밑에서 매집을 하고 이런 자체가
스펙타클하게 막 움직이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도 충분히 먹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상한가 가는 거 다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올라갈 때 한 10%만 먹고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내가 매수를 해서 손절이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도 이제 9월 3일 9월 3일 이때죠. 이때 종목을 뽑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수가 이때 됐을 겁니다. 여기 되고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지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차피 저도 이 관심 종목을 뽑으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세가 나오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왔지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였냐면 매수는 이렇게 좀 싼 구간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30분 봉으로 봤을 때 그냥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죠. 이걸 이제 1차 상승입니다. 1차 상승하고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앞에 전고점이었던 구간, 전고점이 여기죠. 아이고, 전고점이 이 구간입니다. 물론 이 크게 봤을 때 여기도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한번 넘었으면은 이제 한번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넘기지 않는데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상승이 나올 때 다음에 여기 전고점을 못 뚫는 모습에 뚫지 못하는 모습에서 주로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매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상승했다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고서 매도를 주로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카스 들고 있던 거를 최종적으로 매도를 다 했는데 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매도한 거를 잠깐 봤을 때 저도 이런 고점에서 팔면은 참 좋겠지만 고점에서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팔면 좋죠. 뭐 중간중간 하다가 이렇게 팔면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시초가 뜰 때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절반 남은 거.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추세를 좀 만들더라고요. 만들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은 그냥 들고 갔을 텐데 장중에 계속 분봉에서 이런 저점을 깨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때 정리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움직임 자체가 다시 뭐 오후장에 살아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매도는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다 먹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매도를 했던 이유 자체가 또 이런 전고점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했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저항으로 한번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뭐 털리고 갔을 수도 있긴 하죠. 아무튼 방금은 또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점 구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음 상승 시에 전고점을 못 뚫는 이런 봉 있죠.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이제 떨어질 때 이런 저점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런 데서 손절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잡습니다. 손절이 아니고 이때는 익절이 되겠죠. 다음 MPC입니다. MPC 언제 뽑았냐? 이 9월 3일 금요일날 뽑았고요. 이게 밑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고, 선을 그어서 이 종목을 봤을 때가 이 금요일날 이때 뽑았습니다. 이때 뽑았고 이것도 보면은 매수는 안 됐네요. 매수를 이렇게 거의 뭐 한두 곳과 차이로 안 됐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뭐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뽑았던 이유가 앞에 이런 이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쟤는 이제 주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는 봉들의 이런 종가 같은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종가를 좀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이런 또 이 선을 그었던 데서 앞에서 이런 저항을 맞았던 그런 구간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박스권에서도 이 앞에 박스권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선을 가지고 이런 기준이 하나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현상을 이제 보면 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요. 9월 3일날 이때인데 이때 전에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이렇게 천천히 뭔가 그때 얘기했던 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저점이 그러니까 이 저점 저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천천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200원이었다가 다음에는 5,500원, 그 다음에 또 5,500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면은 뭐냐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세력이 계속 지지를 하면서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주가를 지키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런 쌍바닥 계속 만들다가 2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버립니다. 이런 양봉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종목이 괜찮아 보여요 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조금 음봉으로 나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에 아래꼬리가 그래도 달리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달렸으면은 확실하게 매수되고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종목을 우리는 주로 올라갔을 때 많이 봅니다. 개인들 자체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시세 같은 거를 먹기 위해서는 좀 잠잠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가면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9월 3일 이때 금요일날 뽑았고 얘는 딱 1차 매수가 되긴 됐어요. 아침부터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얘도 그래도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얘도 뽑았던 이유는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이런 양봉 나올 때, 이런 양봉에서 뭔가 왜 양봉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시세를 한번 더, 이런 양봉이 나올 때는 한번 이런 전고점 구간,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도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움직임 자체가 이 양봉 안에서, 이런 양봉 안에서 다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 매집을 한다라는 게 주가가 안 빠지죠. 21선 위에서, 이 21선 위에서 봉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갑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는 모습 자체가 이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이 많은 개인들한테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외를 받는 와중에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떨어지지만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3일날 당시에 뽑았을 때 이런 윗골이 달린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아직 존재를 해요. TYM은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얘는 아직 진행이 되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을 좀 할 거니까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종목들 아직 시세가 안 나왔고, 여기서 손절 나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종목 뽑은 것 중에서. 이거 옵티시스입니다. 옵티시스는 그 메타버스 테마가 그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그래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괜찮아 보여라고 말씀드렸는데, 옵티시스가 저점을 좀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절했죠. 손절하더라도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하고, 평단가가 여기가 되겠죠. 평단가 여기면은 손절하면은 한 6% 정도 손절하는 겁니다. 앞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먹을 때 그래도 10% 이상 먹는데 6% 정도의 손절은 감수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손절이 나갔다. 얘는 지우고요. 두 번째로, 물론 손절도 있었다라는 게 아까 있던 옵티시스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관심 종목에서도 손절된 게 꽤 있어요. 일단 잠깐 오늘 봤을 때 녹십자가 오늘 보니까 손절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생각했는데 오늘 손절가까지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평단가가 여기가 되겠죠. 1차 매수, 2차 매수 됐으면은 한 36만 원이 평단가면은, 얘도 한 5% 정도 손절했지만 그건 뭐 충분히 하면 됩니다. 일단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따가 뭐 다음 영상에서 손절을 제때하면 좋다.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국전약품이라고 있는데, 국전약품은 2번 매수를 했는데 2번 다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했어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손절하고, 이때도 4% 넘게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매수했다가 또 손절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한 4% 정도, 한 4.5% 손실이 발생했는데, 애초에 제가 이렇게 손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수를 하기 전에 손절가를 먼저 정해놓고 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제때 제가 손절을 안 했다라고 치면은 주가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매수가 대비해서 한 15% 이상 빠졌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결국 투자잖아요. 투자의 영역입니다. 이 투자라는 건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이기려고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되, 되도록이면은 적게 잃고 그다음에 벌 때 크게 버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추석 전에 꼭 사야 할 종목들 자 뽑아놓은 거 볼 건데, 그 전에 이거 물음표는 세력입니다. 세력은 뉴스 혹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차트를 미리 만들어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갑자기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막 상승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지만, 근데 주로 이런 앞에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력이 컨트롤 해주는 이런 우상향을 천천히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차트만 보고서 매수하기에는 확신이 없지만, 또 이런 종목에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얘가 무슨 재료로 앞에서 상승을 했던 그런 특징이 뭐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하면은 매매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사야 할 종목 해서 총 이게 몇 종목이죠? 한 10종목 정도 뽑았는데, 사실 한 3종목은 조금 매수하고 싶진 않는데 차트는 괜찮아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일단 바로 시작을 해야겠죠. IB김영입니다. IB김영, 이게 원래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교육주 혹은 일자리주로 엮여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얘가 한번 시세가 벌써 좀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도 한 10% 이상 시세가 나왔는데 20% 나왔네요. 근데 지금 이제 조만간 있을 내년에 이제 대선입니다. 대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나 일자리 관련된 이슈는 어떤 후보든지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일단 이 재료를 생각했을 때 일자리 좋다, 대선 전에 이런 거 정책주로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근데 그거를 딱 그것만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이런 차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차트에서 얘가 주가가 결국에는 뭐든지 이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뭔가 다시 올려주고, 그러다 거래량 좀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보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지는 게 들어옵니다. 이 결국에는 이 세력이 뭐 속일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라고 하면은 이 거래량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대금이긴 한데, 이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세력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 이런 거래량의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래량 터지는 이런 모습에서 딱 보이는 게,
아,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구나.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와중이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벌써 올라갔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면 좋을까? 쉽게 생각하면은 다음에 이제 이런 저점을 노려가지고 이 저점을 노려서 다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물론 조정 시에 매수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냥 손절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매수할 때 아까 있던 그 재료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책주 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내가 6.81% 상승을 했는데 시간 내에서 다행히 뭐 4.22%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추건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악재로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런 정책, 일자리, 교육 이런 거는 다른 후보들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 예전에 상승을 하고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정책이란 거는 다른 후보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면은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와중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매수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어딘지만 알면 돼요. 어디냐?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느 구간에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항상 매수가를 먼저 정하지는 않습니다. 매수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손절가부터 정해요. 내가 손절을 하면 어디서 하면 좋을까? 제가 볼 때는 한 여기 4,000원 깨지는 구간, 한 4,900원 정도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한 2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1차 매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매수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어떤 기준으로 긋냐면은 되게 심플해요. 이런 때가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다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지지와 저항 누가 봐도 이게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이제 이런 구간에서 상승하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차 매수하고,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생각하고, 여기 손절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나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가 클 수가 있어요. 여기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했을 때 평단가가 여기면은 여기서 이 손절하면은 12%이 손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 12%가 하락을 하려면은 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를 다 깨버려야 돼요. 이런 자리를 다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 나는 뭐 1,000만 원, 뭐 많아야 이런 억 단위로 매매를 하지만 세력은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 가지고도 이런 이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내 평단가, 우리도 보면은 막 마이너스가 찍히면 짜증나죠. 세력들도 똑같습니다. 결국 마이너스가 찍히면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 단위가 엄청 크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려 하면은 결국에는 매수를 하면서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IB금융 한번 여기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손절 잡고 해보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대신에 올라가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은 충분히 한번 돌파해 줄 만한 힘은 있겠다 생각하면서 한번 2차 상승 한 30% 생각해 보는 거고, 대신에 내가 이제 이 종목이 갈 거다 생각했지만 안 가면은 한 10% 손절 생각하고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와중에서 손절가 생각하고 손절 생각하고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어미디어는 이거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목요일 날에 이런 양봉 나온 게 참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보면 여기 120선, 이거 지금 이렇게 120선에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천천히 우상향 하는 거예요. 얘도 지금 우상향 한 겁니다. 아까 NPC 같은 움직임 있죠? NPC, 잠깐만요. NPC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고 하면은 세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NPC, 이 대어미디어가 이런 모습이 지금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때 나는 사야겠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떨어지기만을 기다려 보는 거죠.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떨어지면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손절가 잡고 한번 매매를 또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 또 앞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대어미디어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얘도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걸로 해가지고 그 한때 상승을 했죠. 상장하고 크게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똑같습니다.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얘도 똑같습니다.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21선을 좀 다시 21선 위에서 이런 위에 안착을 해주는 양봉이 나왔죠. 그럼 어떤 생각하냐? 그냥 심플하게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저점에서 손절 잡고 이 봉 안에서만 내가 매수를 하면은 세력이 다시 매집을 했던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고, 얘는 또 수급주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수급들을 보면서 매수를 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최소한 이 봉 안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양봉 안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이 양봉 안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외국인이랑 똑같이 매수를 한 거게 됐구나. 물론 뭐 이렇게 앞에서부터 매수를 한 것들이 있어서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주식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또 여기 손절 잡아요. 여기 손절 잡고 분봉상에서 지지와 저항이 여기에 있을 만하네. 이런 데가 이런 저항이었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생각하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털릴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한테.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되고 2차 매수하고 여기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NX 얘는 기본주택 관련된 종목인데 일성건설이 또 상승을 했죠. 근데 얘도 이제 그 기본주택으로 최근에 상승을 좀 하길래 한번 얘도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2차 매수 여기 1차 매수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한번 잡아봐요. 그다음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KD 얘도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 기본주택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우량아 뭐 이게 재무가 좋고 이러진 않습니다. 진짜 테마예요. 테마 종목인데 이런 데서 얘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박스권 지금 만든 게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 저항이었죠, 여기 저항이었죠. 그다음에 여기 저항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밑에 120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움직임이 크게 그러니까 아까 NPC를 생각하면은 NPC가 이렇게 막 천천히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습 있죠. 이런 게 그냥 이 KD의 특징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큰 변동성에서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결국에는 주가의 모습이란 건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얘는 여기를 손절로 잡을 겁니다. 한 186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 잡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미가 뭐가 있을까? 재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런 거죠. 아, 이거 대선 관련돼서 조만간 대선인데 그 대선 관련해서 종목들 또 정책 얘기 나올 거다. 이런 주택 관련돼서 결국 부동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나올 거다 생각하고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 전에 기본주택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또 이재명 후보 보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여권이랑 야권 했을 때 1등을 달리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지고 보면서 지금 이 종목이 조정이 오면은 한번 내가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한번 매수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팜인데요. ST팜도 위탁 생산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얘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봤던 이유가 얘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이 저항이 지금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해요. 제 선을 그었던 구간이. 근데 그러고 떨어집니다. 저항이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120선을 깼죠. 근데 다시 최근에 120선을 다시 올려놓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올렸죠. 이 올려놓은 모습에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외국인하고 이 봉 안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네. 그 다음에 다시 120선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여기 좋은 자리 아닌가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손절가부터 정하면은 여기 98,900원 있죠. 여기 손절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2차 매수, 여기 1차 매수 오늘 가격 떨어진 데 있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하고 한번 매수해보면은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120선 밑에 있는 이런 구간이니까 안정적이고 수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인바이오젠입니다. 인바이오젠은 왜 이렇게 일단 이 종목이 뭔지는 잘 몰랐는데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게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듭니다.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을 넘어주면은 이런 저항 윗골이 달리는 이런 저항 구간들 계속 윗골이 달리죠. 이런 구간만 한번 돌파를 하면은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얘는 뭔가 이제 뭘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나 보면은 자회사 이거 하인바이오라는 곳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인바이오젠이 여기서 코로나 스프레이를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본 거예요. 코로나19 변이 예방 스프레이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현재 샘플이 제작이 성공을 했고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하인바이오라는 회사에서요. 지금 이런 뉴스 제목으로 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까지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이런 의료기기 개발 가능성을 보이면서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프레이 얼마나 편합니까? 치료제로서 스프레이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약이고 하지만 주사를 주입하거나 백신 같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스프레이면은 정말 편하죠. 이게 테스트 결과가 그래도 나중에 나올 걸 예상하면서 만약 진짜 좋게 나온다 하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손절 잡고 그냥 기회비용 생각하고 손절 기회비용 생각하고 한번 매수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테스트가 실패했다 하면은 손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고 손절했을 때 평단가가 여기가 될 텐데 그러면은 한 10% 정도입니다. 10%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먹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모습에서는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런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 여기를 넘으면은 한번 시세 이렇게 나오면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어설픈 종목 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재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테마주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원. 이 신원이랑 아난티 사실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는 타점을 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모습이 괜찮아가지고 이거 북한 관련된 종목입니다. 저 북한 관련된 종목은 참 안 좋아해가지고요. 언제든지 깽판을 치고 해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여기서 하락을 멈추는 봉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락이 멈추는 봉, 제가 그 강의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올 텐데 강의 영상 찍은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냐, 결국에는 이 시가가 있으면 이 시가보다 장중에 떨어졌다가 장 후반에 올라가면서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락이 멈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쉬운 건데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고요. 진짜 꼭 공부해보세요. 그 영상 이거 보시면. 그다음에 신원이랑 그렇고 아난티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어제 NC소프트 얘기를 좀 했는데 NC소프트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합니다. 하락하고 3천억인가 뭐 자사주를 또 매입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약발이 없어가지고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구간에서는 진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60만 원대, 여기 60만 7천 원 있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는 한번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짧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짧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손절 잡고 그냥 이거 해봐야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1%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1% 손절하고 자르든가, 아니면 얘는 대형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한 55만원 이런 구간 떨어졌을 때 2차 매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47만원 이런 데서 손절 생각하고 매수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이 아예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린저씨들 하면서 원래 매출 구조였던, 돈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이 리니지로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온 건데, 사실 회사에 대한 미래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차트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올라오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엔 이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발로 해서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여기가 싼 구간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본 거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시가 장 중간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서 종가가 여기 시가보다 위에 올라왔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지수가 좀 빠졌지만 이 빠질 때 이 저점을 안 깬다는 거예요. 이 60만 원을 안 깹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저 얘기하는 게 강의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NC소프트 근데 저는 매수는 안 합니다. 이런 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런 것들 움직여봐야 한 10% 이거 올라가고 말까 하는데 20%인데 좀 속 터져가지고 잘 매수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뽑은 종목으로는 IB 김영부터 인바이오젠을 이렇게 좀 뽑았다. 한번 공부해서 보시면 좋고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다음 주에 상승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구간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움직임이 맨날 이렇게 보면은 오늘 상한가 갔던 이런 일성건설처럼 오늘 이렇게 장중에 막 확 상승하고 이런 종목들에서 매수를 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보고 싶고 하지만, 이런 데서는 결국에는 개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직장인이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그냥 매수해보고 별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지와 저항 이런 구간 누가 봐도 딱 보이는 구간이니까요. 이런 데서 그냥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안되겠으면은 지금 유료 리딩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다다음 주에 유료 리딩 이제 회원 모집 다시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되겠으면 리딩 들으시면 되고요. 예,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나는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